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본으로 향합니다. 이에 앞서 국내외 통신사들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비핵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인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만남 이번 순방에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있을 것이다. 뭔가 소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시사를 했거든요. 그 방식이 뭘까요? 뭐랄까요? 간접적으로 하겠다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네.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네. 뭐 직접 만남, 그러니까 정상 간의 만남은 네. 저는 이번에는 사실은 너무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네. 상당 부분 그냥 메시지 관리를 한 것이고 네네. 더 특별하게 만남 자체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어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그 하노이 결렬 이후에 이것을 이벤트성으로 만나는 것으로는 그 정상회담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성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단계를 거치고 네. 서로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해 놓은 게 많습니다. 서로 양보를 상당 부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만 네. 그 제3차 정상회담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성과가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른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또 마침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한국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북측과의 접촉 가능성, 물론 이제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실무 접촉이 아닐지언정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 무슨 접촉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기대는 있고요. 네. 분명히 중에 있지만은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정이고 그렇게 네. 높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예. 실무 협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도 상당 부분 그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 간에 실무 협상을 거쳐서 간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실무 협상이 깨졌다고 놓고 본다면 네. 다시 실무 협상을 시작을 하더라도 지난 하노이 협상에 깨진 어떤 실무 협상을 복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뭔가 동력 이것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협상을 재개할 만한 어떠한 그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저는 가시적인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메시지만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친선을 교환하고 그것을 공개했다는 어떤 그 양쪽 지도자만의 어떤 네. 케미라고 하죠. 예. 이것만 가지고 실무 협상을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미국이 이런 실무 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과연 이것이 미국이 어떤 그 실무 협상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 북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신들이 요구한 어떤 작은 어떤 뭐랄까요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나오라고 했을 때는 네. 이것은 어떤 뭐랄까요 실제 뭔가를 진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미국이 계속적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런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약간 네.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실무 협상도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북한이 계속 요구했던 게 협상 파트너를 바꿔달라. 뭐 외무성 담화도 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 협상 파트너를 좀 바꾼다면 그러면 실무 접촉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북한이 네. 명시적으로 협상 파트너를 바꿔달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예. 그것은 협상 파트너를 바꿔달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이 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또 친서를 말한 통한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실제 뭔가 행동이 조금이라도 보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대화를 위해서는 대화에 가능한 만한 여건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대통령과 위원장 간의 어떤 친선을 오가고 그런 것은 있을지언정 밑에서는 여전히 그거의 어떤 강성적인 발언이라든가 정책적으로는 뭐 제재를 연장한다든가 다양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종교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나오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대화의 진정성을 알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그 어떤 행동을 말보다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제 어떤 대화의 상대를 바꿔달라. 그러니까 만약 대화의 상대를 바꾸게 되면 미국도 굴복하고 나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대화의 상대를 바꿔달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좀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하튼간에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화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앞서 친서 얘기를 다시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친서 내용에 이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만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친서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들이 또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예,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6월 21일 날 시진핑 방북 바로 직후에 이제 제재를 1년 유예 더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친서를 받고 공개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뭔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거에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자신들 또 인내심을 갖고 김정은 인내심을 가지겠다고 했거든요. 그 인내심이라는 단어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감과 이것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면서 한편은 그 인내심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미국이 셈법을 바꾸라라는 어떤 그런 의도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친서 외교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언젠가 만나겠지 한 것은 방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 부분 양쪽에 친서를 공개한 것은 자신이 양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히려 양보를 강요한다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자신은 그 양보를 받고 자신이 대단하다는 자신을 축켜 세워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친서 외교만을 갖고 빠른 시간 내에 제3차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근거 없는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서로에게만 상대방의 양보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뭔가 뭐 날짜를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오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G20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 그 G20에 가기 앞서서 여러 통신사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은 계속, 그러니까 물밑 협상이죠. 이것은 계속되고 있고 또 추가적인 만남, 이것을 위한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한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노이 결렬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저도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 하노이를 결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하노이 교훈을 통해서 상당 부분 지금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 상당 부분 이 3자 간에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하노이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어떤 이러한 그 친서라든가 이런 것들, 이 현재 국면 자체를 과도하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북한과 미국에게 어떤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어떤 상대방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에 어떤 책임에 좀 과다한 측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러한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지 관리에 조금 유념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면서도요. 나름대로 우리가 좀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이 판에 좀 끼어든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역할,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한 좀 더 남북 관계의 중심이 된 어떤 우리 역할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셨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통신사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영변 핵 시설이 완전 폐기에 들어가면 사실상 비핵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측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를 요구해 왔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지난 9월 달 평양에서 맺었던 평양 선언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을 가지시지 않은가, 또 책임감을 가지신다고 생각합니다. 평양 선언 5조 2항이죠. 바로 5조 2항이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미국이 해준다는 게 바로 이제 5조 2항이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하노이에서 그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우리 남북이 이미 합의한 5조 2항이라는 것이죠, 사실요. 어떻게 보면 하노이에서 이 노딜이 되고 잘못 깨진 것은 우리의 평양 선언 5조 2항이 깨진 것이라 다름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맺은 약속, 그러니까 남북이 맺은 약속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하노이가 갖고 있었던 그 결렬에 대한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 영변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어떤 견해차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 영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미국을 설득을 하고 또 한편으로 그 영변을 통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어떤 중간 단계에서에서 그러니까
명변이 끝나야만 제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어쩌면 영변이 시작과 제재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영변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태에서 제재도 유연화되어 있는 어떤 약간의 어떤 하노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중재자, 촉진자를 하면서 우리가 남북 간에 맺었던 그 남북 간의 합의도 이행하려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노력과 어떤 예.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그 멘트가 아닌가,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의 말씀을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현 단계에서는 미국이든 북한이든 우리나라든 일단 본인들이 희망하는 바, 본인들이 요구하는 바들을 상대방 측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더 진전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